첫 번째 발표는 대구 강북고등학교 사례입니다. 강북고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학교이자 2020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도입교입니다. 교육 주체가 더불어 성장하는 학점제형 교과교실 운영을 목표로 학교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담당자 박우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강북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우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 주체가 더불어 성장하는 학점제형 교과교실 운영이라는 주제로 2021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사례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운영 주제는 교육 주체가 더불어 성장하는 강북형 고교학점제로 이제 운영 주제를 잡았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제 큰 광범위한 이제 범위 속에서 있다면은 그 단위 학교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강북형 고교학점제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함께 더불어서 성장을 해 나간다면은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정착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희 학교는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이제 3년 차에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선택형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계열 구분 없는 이제 학기제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잘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1년 이제 2월에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통해서 이동 수업 등 이제 다양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교사나 학생들도 이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 운영 문해력을 신장을 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이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접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신장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과 수업 내실화를 위한 이제 교수 학습 그리고 이제 평가까지의 이제 일체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입학과 동시에 이제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제 연간 계획을 이제 세워서요. 그다음에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력을 좀 제고시키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안내와 소개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도 조금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순서는 일단은 이제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학점제형 교과교실제 개념이랑 그리고 공간 조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학교가 운영을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제형 교과교실의 개념은 이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세 개 학교에서 그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굉장히 지금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은 학점제형 교과교실제라는 개념은 보시다시피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그리고 학교 공간 운영 사업이라는 이제 운영 체계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간 조성에만 이제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제 교육 과정을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의 학교 공간 조성 원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 꼭지를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공간의 유연성, 그리고 지원 공간의 복합성, 그리고 공연 공간의 활용성과 동선의 효율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과 교육 과정의 연계성이 긴밀하게 유지되었을 때 그것이 학점제형 이제 교과 교실제라는 그런 이제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꼭지 중에서 학습 공간의 유연성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공연 공간의 활용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두 가지의 이제 꼭지에 좀 힘을 많이 쏟았었고요. 그걸 통해서 나름의 이제 학생들의 이제 교과 수업에 대한 내실화를 좀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저희 학교는 이제 40년이 넘은 조금 이제 오래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들이 많이 이제 노후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학교 공간 조성을 이제 계획을 잡았을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자 선생님들하고 담당하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했었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결국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상주하는 그 공간을 많이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따뜻하게 느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 학교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학습 공간의 유연성 측면 그리고 공연 공간의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힘을 많이 쏟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내실 있는 교과 교실 운영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 공간들이 굉장히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이제 신설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세련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공간 사업을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담백하게 지금 이제 학교 공간을 많이 운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총 4가지 꼭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공간의 유연성 측면입니다. 기본적으로 교과별 수업 특화 랩실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어교과, 영어교과, 수학, 과학, 사회, 소프트웨어실 등의 이제 교과별로 이제 특성화된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그 13개 실의 교과 랩실을 운영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둠형 수업이 가능한 책상들을 구입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시설들을 갖추어 가지고 각 교과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특성화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선택 과목을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이제 그 수업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은 소그룹 이제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 교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소그룹 학습실에 한 2개 정도 교실 그리고 대규모 이제 다목적 액티브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및 공강 시간은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실이라든지 공강실을 운영하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장 저희가 힘을 쏟았던 게 일반 학급에 대한 환경 개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라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 교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일반 행정학급을 많이 이제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칠판에 초단초점 빔 프로젝트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학생들도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EBS형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뭐 별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이제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를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두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원 공간의 복합성입니다. 도서실을 중심으로 한 러닝센터 운영이라는 거창한 말은 있겠지만은 사실은 저희 학교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도서실이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위치해 있지만은 아이들의 이제 효율적인 이동은 사실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도서실을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한 끝에 나왔던 것이 이제 도서실 옆에 있었던 이제 러닝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크롬북을 설치를 해서 이제 스마트 협력 교실 운영으로 혹시 온오프 이제 블렌디드 수업 진행과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서가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함께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서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 활용 수업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잘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한 이제 원격 지원 공간 구축이라는 얘기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원격 수업 지원실이
이제는 필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 공간의 복합성이라는 이름을 둔 이유는 그 첫 번째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수학 교과실로 활용을 되고 있는 교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원격 수업 지원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복합적인 공간으로 멀티미디어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방송실인데 요 방송실을 이제 GB 스튜디오실로 만들어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중앙에서 송출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TV로 이제 전교생들이 이제 시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뉴스데스크형과 그리고 EBS형 강의실로 구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공용 공간의 활용성의 측면에서 그 학년별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변화된 학생 중심의 교육 문화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홈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 학교 공간 조성 우수 사례를 많이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물함 배치와 그리고 학생 휴게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융합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었던 게 이제 사물함은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물함이 어지럽게 나오는 것은 이제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처럼 저렇게 이제 짜서 이제 나름의 이제 그 공간을 이제 활용을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큰 테이블이라든지 모둠형 테이블을 설정을 해두고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오른쪽 이제 제일 하단의 사진에서 제일 끝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치를 해 두어서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단순히 여기에서 이제 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뭐 어울려서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함께 마련해 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동 동선의 이제 효율화인데요. 요거는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중복도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남쪽은 이제 전부 다 행정학급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북쪽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국어랩, 뭐 영어랩 그리고 사회생활교양 랩을 해두고 학생들이 가장 이제 밀접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이제 그 어울림 공간을 둬서 홈베이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홈베이스 공간을 둬서 학생들이 가장 좀 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제 그 이동 조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간과 교육과정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에 보시는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좀 전에 이제 영상에서 나왔겠지만은 어서와 수강 신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이제 교육청의 이제 자료에 저희 학교의 2학년과 3학년의 이제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 수업 시간표를 이제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이제 4단위 기준에 이제 3 타임으로 그리고 3학년은 4단위 기준에서 4개 4타임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이 다양화되고 학기제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해당 학급 행정학급이 그 다음 학기에는 쉽게 말해서 경제나 세계사 반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급과 지금 밑에 있는 선택 과목의 반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언제든지 그 학급이 다른 과목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지금 발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사진이 사실은 이제 제가 학교 공간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별건 아닌데요. 이제 교사 소통 공간에서 바라본 학생 휴게 공간이고 이제 요 사진을 그냥 제가 지난해 3월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 공간 조성에 대한 이제 예산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 예산이 주어지는데 그 예산에서 사실은 저 공간에 대한 예산 투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산에 대한 목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저 공간은 사실은 이 예산이 투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자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공간까지도 그래도 다 만들고 학교 예산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공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학교 건물 옥상이거든요. 옥상이고 그 이제 도서관이 1층이고 거기 이제 밑에 있는 건물의 옥상인데 사실 저기가 시멘트였습니다. 시멘트였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학생들이 이동하는 그런 공간에 이제 지나치지밖에 않았지만은 저희가 공간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이제 이 공간을 그래도 저는 사실 저것보다는 이제 잔디를 깔아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학교 공간, 학생에 대한 문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은 했지만 이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기에다가 잔디만 까는 것으로 이제 굳혔거든요. 근데 잔디가 하나가 깔림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따뜻한 봄날에 저렇게 이제 뒹굴고 이제 체어가 깔리고 있으니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학교 공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PPT 자료에서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 행복학교 강북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이제 3월 말에 4월 말에 다시 이제 벚꽃이 피는 이 철에 정말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습 공간 중에 다목적 교실, 해움과 학습 배움터가 눈에 띄는데 유연하고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적 공간 조성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셨고 또 중요한 우선순위를 무엇을 생각하면서 공간 조성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해움 공간과 이제 다목적 액티브 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이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목적 액티브 존 같은 경우는 시청각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은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40명이나 5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확대학급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강의실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강의실 같은 경우를 이제 활용을 잘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말에 학교 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한 100명 가까운 이제 학부모들 모시고 이제 운영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해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그런 이제 대규모 강의실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대학 입시 전형이라든지 입학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용도를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공간을 구성하고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움 공간은 말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은 학생들이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간을 꾸몄으면 좋겠을까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문조사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주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